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1년 강연 모음집 GA339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여기서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그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좀 복잡한 사회적 아이디어까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렇죠. 당신께서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나 아니면 사회 변화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분명히 귀 기울일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강연들이 사실은 슈타이너가 그 당시의 활동가들한테요, 자신의 그 영적인 철학, 안트로포소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사회 사mol론, 뭐 이런 급진적인 사회 구상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 실현시킬까, 이걸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아, 그렇군요. 핵심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떤 깊은 내적인 연결 같은 거. 연결이요? 네, 그리고 시대 정신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뭐 이런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한테는 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게 사회를 바꾸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과정 자체였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소통의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통찰,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슈타이더는요, 그 준비된 원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읽는 거,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네, 맞아요. 유명한 과학자 헬모홀츠 강연 예를 들면서 청중하고 진짜 교감 없이 그냥 지식만 쭉 나열하는 건 좀 공허하다, 이렇게 지적했죠. 그가 강조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죠. 아, 준비는 필요하다. 네.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뭐랄까 내면화하는 과정이지 문장을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네네. 첫 몇 문장 그리고 마지막 몇 문장 정도만 딱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좀 자유롭게. 하지만 내용을 처음 딱 접했을 때 느꼈던 그 생생한 감정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살려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연설 초반에 연사가 약간 좀 어색해 보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못 찾을까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 그런 것조차 청중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 좀 신기한데요. 네네, 그렇죠. 완벽함보다는 오히려 좀 진솔함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더 나아가서 슈프라하투르넨, 이게 독일어인데 스프라하투르넨, 슈프러트루넨. 네, 일종의 언어 체조 같은 실질적인 훈련도 제안했어요. 발성기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소리를 좀 객관적으로 느끼면서 공간에서 어떻게 울리는지 인식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아, 흥미롭네요. 네, 또 뭐 질문을 던져서 청중의 호흡, 그러니까 들숨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좀 익숙하지 않은 문장 구조를 써서 집중시키는 거. 이런 예술적인 기법들도 언급을 해요. 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수의 설교자들이 비유를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 이것도 좋은 사례로 들었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말하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하기에는 깊이 공감하는 능력,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소통 방식에 깊이 파고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가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 자체랑 관련이 깊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그 사회 사mol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당시로서는 이게 매우 새롭고 복잡한 사회 사상이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네, 물질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시대에 단순히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먼저 청중의 감정을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정이요? 네, 그냥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필요한 변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묘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또 그의 그 영적인 세계관, 안트로포소피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이었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 역사적인 맥락도 중요하게 짚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세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정신문화 영역? 그 게스트라이벤인가요? 가이스테슬레벤. 네. 네, 가이스테슬레벤. 그게 국가에 예속되고 또 경제 영역,
비르트 샤프츠 레벤마저 국가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회가 좀 불균형해졌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노동자 계급이 받아들였던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아, 이데올로기요. 네. 그들이 정신이나 문화, 종교 같은 것들을 단지 경제적인 토대의 어떤 반영물, 부속물, 즉 이데올로기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란츠 메링이라는 사람이 문학가 레싱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는데요. 슈타이너는 이런 관점이 왜 한계를 가지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보다 그 한계를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아, 느끼게요? 네, 이런 관점이 결국 인간의 정신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의 독립적인 힘과 실제를 간과한다고 본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의 가치를 그냥 돈으로만 따지려는 현대사회의 그 추상화 경향, 이것도 비판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뭐 버터든 라파엘로의 그림이든 칫솔이든 철학책이든 심지어 시인의 영감이든 노동자의 노동력이든 전부 다 가격표가 붙는 현실, 이걸 꼬집었죠. 네, 이런 통찰이 결국 단순히 옳게 말하기를 넘어서요. 상황과 맥락에 맞게 좋게 말하기,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굿슈프레헨이라고 하는데 굿슈프레헨? 네, 언어 사용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 모든 사회적 통찰이나 소통 방식의 근본에는 결국 안트로포소피, 즉 인간과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네,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을 통해서요, 저희가 효과적인 소통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진정성, 또 깊이 있는 준비, 청중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대한 통찰, 이게 다 어우러져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특히 그의 사회 개혁 구상은 이런 소통 방식하고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데올로기 같은 좀 복잡한 개념을 다룰 때요. 그냥 피상적인 비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겨났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통 방식들 있잖아요. 그 방식들이 과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